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설비 마지막 과목인 전기응용시설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응용시설은 몇 가지를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조명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조명의 기초 용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천장에 이러한 조명기구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 빛이 나오는 이 조명기구를 우리가 광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광원에서는 빛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나오는 빛들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빛의 총량, 빛의 양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F, 단위는 루멘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그럼 이 빛 중에서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광도라고 부르고 기호는 I, 단위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다시 광원이 특정 방향으로 내보내는 빛의 세기,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우리가 광도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러면 이 빛을 사용하는 목적이겠죠. 이렇게 P조면, 대상면이 있을 건데 이때 여기서 나온 빛이 대상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우리가 조도라고 부를 거예요. 조도라 기호는 2, 단위는 룩스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자, 단위 면적이 입사하는 광속의 밀도, 그러니까는 어떤 대상면, P조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우리가 조도라 부를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빛이 또 반사되겠죠. 이 빛의 양을 우리가 광속 발산도, 기호는 R, 단위는 레드룩스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빛이 쏟아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쳐다봤을 때 눈부심이 있겠죠. 눈으로 이제 쳐다봤을 때 눈부심 정도가 있을 건데 그 눈부심 정도를 우리가 휘도라고 부르고요. 기호는 B, 단위는 스틸브라는 단위를 쓰더라라는 기본적인 용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완전 확산면이라는 거는 보는 각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눈부심의 정도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완전 확산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한마디로 휘도가 같은 면을 우리가 완전 확산면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조명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 방식은 두 가지로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전반, 국부, 경용 조명 방식이 있습니다. 전반 조명 방식은 이렇게 위에 다는 등이 있다고 한다면 천장에 다는 등을 이렇게 촘촘히 달아가지고 전체 밝기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전반 조명이라고 부를 거예요. 균일한 조도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부를 것이고 국부 조명은 여기에서 이런 핀 조명 같은 걸 들어서 일정면만 더 밝게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한정된 부위만 높은 조도의 빛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썼던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구 배경에 따른 조명 방식이 또 분리해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천장 위에다가 조명기구를 달았을 때 이 조명기구 방식에 따라서 하향 광속이 많은 조명도 있고 상향 광속이 많은 조명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향 광속이 많을수록 직접 조명을 부를 것이고요. 상향 광속이 많을수록 우리는 얘를 간접 조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상향 광속이 10% 이하고 하향 광속이 90에서 10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조명, 그것보다 조금 덜하게 상향이 40에서 10이고 하향은 60에서 90인 경우가 반직접 조명, 똑같이 상향도 하향도 4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걸 우리가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하향 광속이 40에서 10만큼 작고 상향이 60에서 90만큼 많아지면은 이제 반가점 조명. 이번에는 하향 광속이 10% 이하이고 상향 광속이 90에서 100%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고 분리하겠다라는 분류법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방 설비가 있는데 소방 설비에서 나오는 거는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조금만 나오니까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럼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로는 우리 집에 보시면 천장 위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기구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화재가 나면 화재에 따른 연기라든지 열을 감지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감지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감지기가 감지한 신호를 바로 보내주면 수신기가 신호를 받아주면 좋은데 이 수신기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중계기를 통해서 중계기가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계기를 거쳐서 신호를 받는 수신기가 이 신호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얘를 이제 표시기에 보내준 겁니다. 경보장치로 보내줄 거예요. 뭐 경종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프링클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로는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경보장치가 있더라 라는 건데,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감지기가 먼저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집집마다 아파트 사시면 층층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버튼 누를 수 있게끔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따레 같은 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신호가 가는 거죠. 얘를 우리가 발신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발신기가 신호 누르면은 얘가 중계에 거쳐서 감지기로, 중계에 거쳐서 수신기로, 수신기에서 경보장치로 똑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내용은 각각의 내용보다는 구성 요소로는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경보장치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더라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사용하는 감지기의 종류로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또는 뭐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원식 분포형 감지기가 있는데, 차동식은 온도 상승 시, 급속한 온도 상승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차동식이에요. 온도 차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식은 정해진 온도에 동작했을 때 동작하는 게 정원식이에요. 만약에 이 정원식은 현재 온도가 40도에 도달하면 동작하려면 무조건 40도에 동작하는 거고요. 차동식은 현재 온도보다 몇 도 이상의 온도차가 생겼을 때 동작하는 게 차동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고 분포형 감지기가 있는데, 분포형 감지기는 넓은 공간에 따라서 감지하는 게 분포형이고요. 스포트형은 일정 지점의 온도 상승에서 동작하는 게 스포트형입니다. 스팟 뭐예요? 한 점이죠. 일정 지점에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차동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거고, 연기에서 동작하면은 연기 감지기, 이온에서 동작하면은 이온 감지기가 된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조명기구의 배치인데, 만약에 이때 사용하고 있는 조명기구가 하향 광속을 이용하는 직접 조명이라 한다면 우리는 얘를 낮게 달수록 좋겠죠. 그러면 전체 높이에서 얼마만큼 위치에다가 3분의 2 위치에다가 기구를 달아라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조명기구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하향이 아니라 상향 광속이 많아요. 그러면 얘를 더 높이 달아줘야겠죠. 전체 길이에서 5분의 4에 해당하는 높이 위치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직접 조명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더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 방식은 뭐 한 지점만 밝게 하는 거 있고 전반적으로 밝게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전반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광원, 상호간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만약에 천장에 조명기구를 할 때 이렇게 띄엄띄엄 달게 되면 얘가 빛을 비출 거고 얘가 빛을 비출 때 여기 있는 부분 좀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조명을 달아줘야지 밝기가 균일해지게끔 되겠죠. 그래서 광원, 상호간의 간격을 이 값보다는 더 적게 해라라는 세팅 값이 있습니다. 이 크기는 높이의 1.5배보다는 더 작게 빛과 빛의 간격을 맞춰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원, 상호간의 간격은 높이의 몇 배? 1.5배보다는 작아 된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광속의 결정에서 이 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능사에서는
극히 드무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남으실 때 식을 그냥 외우셔서 적용시키는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실지수 측정이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빛을 어느 정도로 밝게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를 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수를 우리가 실지수라고 부를 건데, 이 실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로 길이 플러스 세로 길이 분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인데, 밑에 뭐가 높이가 들어가더라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높이를 썼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높이는, 자, 원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조명에서는 높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높이는 천장에서부터 광원까지 높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우리가 실제로 따지는 조명에서 높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명공학에 사용되는 칸델라에는 무엇의 단위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칸델라는 뭐의 단위이다? 광도의 단위이다. 조도는 룩스, 광속은 루멘, 휘도는 니트, 실부의 단위를 쓰더라 라는 것 정도 기억해서 푸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완전 확산면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무엇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가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정의한 대로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도 눈부심이 같아야 돼요. 뭐가? 휘도가 같아야 되더라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우수한 조명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조명이라는 것은 너무 밝아도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어두워도 좋은 게 아니겠죠. 적당한 게 항상 좋더라. 조도도 적당해야 되고 균등한 광속 발산되어야 되는 것이고 광색도 적당히 좋은 것이고요. 그림자가 없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를 그냥 고려해서 시설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더라 라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광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학교, 공장, 사무실 등에서 채용되는 조명 방식을 우리 어떤 거 쓰더라? 우리는 전반 조명, 전체적으로 밝기가 균일한 조명을 쓰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조명기구를 배경에다가 조명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어떤 것인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용하는 조명기구를 달아가지고 이때의 빛이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향각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향각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향각서 있어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조명기구를 써야지 특정한 장소만을 밝게 하기가 더 수월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자, 6번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식으로 건축의 공간을 유효하게 하는 조명 방식을 우리가 다운라이트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천장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소켓 달아서 이쪽에다가 조명기를 다는 방식이었었죠. 근데 현재는 여기에다가 천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에 조명기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높고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를 다운라이트 방식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발생을 초기에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 발생을 통보해주는 설비이다. 이러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가 있더라는 것이고 비상경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문제죠. 자, 8번 주유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장소에 열애해서 동작하는 화재 감지기는 무엇인가? 일정한 장소니까 얘는 스포트형. 일정 상승률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얘는 차동식.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작업면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3m일 때 직접 조명의 경우 광원 높이는 몇 m인가? 직접 조명일 때 광원 높이는 전체 높이의 3분의 2 위치에 틀어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2m가 되겠죠. 자, 10번 실내 전만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 간의 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최대 몇 미터로 배치하여 설치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네요. 단, 그 거리는 높이의 1.5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높이가 2.4m인가 얘의 1.5배보다는 작아 되겠죠. 계산하시면 3.6m보다는 작아 되더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방의 폭을 x, 길이를 y, 높이를 h를 할 때 실질수를 구하는 식은 무엇인가? 가로 길이 플러스 세로 길이 분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의 밑에 높이 식인 거죠. 답은 1번. 식 외우시는 문제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식을 활용한 방법. 가로는 20m, 세로는 18m, 천장 높이가 3.85m이고 작업면 높이가 0.85m일 때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질수는 얼마인가? 자, 실질수를 구하는 식은 높이 곱하기 가로 길이 플러스 세로 길이 분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가로 길이는 20 플러스 세로 길이는 18. 가로 길이 20, 세로 길이 18. 거기다 옆에 여기다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죠. 높이 몇 높이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높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에서 높이는 천장의 높이 3.85m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작업면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이걸 말하는 거다. 작업면 높이가 0.85m니까 이 높이는 3m가 되겠죠. 여기다가 3을 넣어서 계산기를 돌리시면 이 값이 3번에 3.16이 나올 거예요. 계산기 돌리시면 답이 3.16이 나올 겁니다. 이게 실질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술비 과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